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 김포공항 제2주차장 제 차 안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부산 고등법원 재판이 있어가지고 부산 갔다가 방금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가서 방송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송구하게도 제 차에서 오늘 시사 배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가슴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는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리 띵동님을 만난 겁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제가 그 김해공항 내려서 김해공항 들어가는 그 공항 내 버스에서 앉았는데 옆에서 우리 비주님이 저를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저한테 또 빨리 계좌번호 돼 하시면서 해서 또 우리 자일구독료도 아유 깜짝 놀라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 충성. 네 반갑습니다. 홍정숙님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팍팍 들어오시네요. 부산, 예, 왔다가 갔다가 지금 비사카님 금방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 2개 하고 오후에 YTN 채널A TV조선 있는 거는 제가 부득이 부산 재판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오늘 사설이 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속. 오늘 문재인 뇌물 특집. 와, 이거 정말 제목이 뭐냐? 문재인 뇌물 공수장 대해부, 문재인의 10대 충격적 의혹 대공개. 와, 제가 오늘 전주지검에서 기소를 하고 했던 언론 보도 자료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거기 했더니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비리와 사실들이, 충격적 사실들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열차도 중요하고 이재명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이 잡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정말 만시지탄이죠.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이 이런 것들 딱 해가지고 다 캐가지고 깜빡이 넣었으면은 이재명이 집단도 찍소리 못했을 텐데 그거 못해가지고 정말 전주지검 검사장이 4번 바뀌는 동안 윤 대통령 탄핵 두고 나서야 문재인이 뇌물죄로 공소 제기하는 것 보면서 정말 정말 안타깝고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1. 박근혜 대통령 뇌물 판결이 문재인 잡았다. 야,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그렇게 얽어 넣더니만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이 문재인을 잡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일단 이번에 문재인이 뇌물죄가 뭔지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다 맞아요. 다 이원석이 때문입니다. 라고 이예서님, 진짜 한동훈이 때문이죠. 그거 맞아요. 네, 지금 박윤주 씨님 지금 부산이세요? 바로 지금 부산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 도착해서 김포공항 제2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들어와서 얼른 제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보도자료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 사건 등 사건 수사 결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액기스는 뭐냐면은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직무 관련자가 지배하는 직무 관련자 이상직이죠. 전 국회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태국 내 타이이스타젯의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와, 이를 수수한 문재인의 딸 문다혜 그리고 사위 서모 씨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이게 3천만 원 뇌물이 처먹은 뇌물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형법 뇌물이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이 됩니다. 특가법상 뇌물 공범으로 문재인이한테 뇌물을 준 전 국회의원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이스타젯 사장인 기업인 이상직이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전 사위 서모 씨를 각 불기소 처분 괄호 열고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가 웬 말이야. 이 인간들도 다 뇌물 쳐드신 걸로 다 싹싹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정말 징역 적어도 저는 3년에서 5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구속해야 됩니까? 그거 이따가 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주지방검찰청이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해 본 결과 이상직이가 지배하는 태국 타이스타젯 항공사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직이의 지시에 따라서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문재인이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전폭 지원이 뭐냐? 야, 진짜 민정비서관하고 특별감찰관을 지들 심부름꾼 노릇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문다혜하고 서모 씨 부부가 단순히 정해진 뇌물을 받는 등 수동적 위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상직이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규모를 결정하는 데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뇌물죄의 단순 수혜를 넘어서 범행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기소유예해? 야, 검찰, 너네 정신이 있냐 없냐? 니들 벌써 이재명이 눈치 보냐? 3. 문재인이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하는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사위 서모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이 자식들 피 같은 혈세 받아가지고 대통령 가족들 특별히 감찰하라고 했더니만 이 자식들이 감찰하기는커녕 심부름꾼하고 돈 세탁하는 거 도와줬다는 거 아니냐.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야? 이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4번째, 문다혜가 이상직이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 부동산 매입 등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게 뭐냐? 문다혜가 얼마 전에 벌금 1,500만 원 받았죠. 그게 술 쳐서 드시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냈는 거하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자기 영등포인가요? 거기에 있는 주택을 샀는 그거를 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세금을 한 2년 동안 수익을 한 1억 2천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탈세해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 것. 그 집을 샀던 세 채를 샀는데 알토란 같은 돈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상직이한테 그 채용해가지고 2억 1,700만 원 그거 받은 돈 그거에서 받아가지고 그 태국에서 살면서 한국으로 돈 보내가지고 그거 사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하고 특별감찰관의 반장들이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요.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죠. 와, 진짜 이거 제가 보면서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그 뚜껑이 누군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요. 그냥 제 뚜껑이 열렸다고요. 그래놓고 자식들이 진짜 검찰도 제정신 차려야 되는 게,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수록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 야, 엄중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2억 1,700만 원 쳐드신 서모 씨 부부를 기소유예하냐? 이런 자가당착이 어딨어. 아이고, 심기준 교수님. 아이고야. 제가, 심 교수님, 자꾸 반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 참. 아유, 어쨌든 심 교수님, 감사하고요. 유럽에 계시면서도 자꾸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참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이거는 신 교수님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알아두도록 하면 제가 쫙쫙쫙쫙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2023년 11월 달부터 2025년 올해 3월 달까지 중소기업 벤처부,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진공공단, 대통령 기록관리실, 통일부, 주요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인사수석 비서관, 대통령 경호처장, 이런 인간들 다 관여됐다는 거 아니야.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반장 등 주요 관련자 및 공단, 타이이스타젠,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를 했는데, 이 인간들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문죄인이는 쌩 까고 있는 거예요. 쌩 까고 있는 거.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달 동안 불렀는데 수회에 걸쳐 조사 기일에 협의에 무대응, 생 깠다는 거죠. 개무시했다는 거죠. 2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후 문재인이가 서면 조사 요청을 해왔대. 그래가지고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면서 서면 조사 지시서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변서도 미제출. 야, 이게 대통령이야?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어? 이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에 있는 혜택 다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산군자, 양산 아방군 그거 싹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재판 갔다 와가지고 열받는데, 제가 이거 비행기 안에서 이거 검찰 보도자료 보면서 정말 열이 스팀이 팍팍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스팀 받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점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제가 10대 의혹을 하나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첫 번째, 충격.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판결이 문재인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다시피 문재인이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문다혜나 아니면 사위는 지금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첨부해놨는 판결에 어떤 게 되냐면, 여기 있다. 네. 여기.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잠시만요. 청와대 소속. 네. 여기 있어요. 대통령의 범행에, 그러니까 문재인의 범행에 문재인의 딸과 사위가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요 내용이 있는데 뭐냐.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요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8도 2738 판결이 딱 떨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도 아닌 문다혜 그리고 서모 씨, 이게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는데 옛날에 청와대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잖아요. 나이가 30대 중반 됐는 딸 부부하고
피 같은 혈세로 만들어 놓은 청와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빠 찬스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살았잖아. 야, 진짜. 나도 그런 아빠 좀 뒀으면 좋겠다. 걔네는 청와대 찬스 정말 잘해. 우리 부동산에 관한 한 박사학위에도 줘도 부족한 흑석도사 김의겸이 지들 집 팔아버리고 대변인 찬스 해가지고 대변인 청와대 집에 근처 집에 살아놓고 그 전세 자금하고 탈탈 털고 해가지고 흑석동 상가 풀 대출 받아가지고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짓 했잖아, 얘네가.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공모했다는 거야, 이게. 공모했는데 왜 기소를 안 해? 와, 진짜. 그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뇌물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리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을 했던 거예요. 와, 정말 빡센데 이게 진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판결이 문재인이 하고 문다혜 그리고 사위를 잡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잡으려면 좀 빨리 잡아야지, 자식들 말이야. 충격 두 번째. 이게 뇌물죄란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이가 총선에 공천 개입 의혹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 지금 자식들 지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는데 뭐래 헛소리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뇌물죄 판결에 문재인이가 이상직위에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서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는 좀 확인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와, 이거 보면서 정말 뚜껑이 제가 지대로 열렸는데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가 돼 있냐 하면은 그 판결을 인용을 해놨는데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이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례인데요.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나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에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확정된 사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야, 이거 제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언론에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 있어요. 와. 대통령과 정치인, 공공기관장, 기업인 이상직과의 직무 관련성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어서 행정각처,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의 직무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밀접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상직위는 직무상 관계 외에도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별다른 친교 관계가 원래는 없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위는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하면 수 있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 그래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상직위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패배한 이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도모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계획하고 있었대. 그래서 문재인의 19대 대선 캠프의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했대. 그래서 문재인의 대통령 기회에 당선에 기여를 했대. 그래서 향후 공천 등 정치 활동에 문재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대.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이가 당선됐잖아, 대통령에. 그러고 나서 대통령 비서실에 의해 가지고 중기공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에 요게 진짜 골 때리는데 내정돼 놓고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전달받아 가지고 지원 서류 작성하는데 다 이거 활용해 줬어.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가 죽은 개, 두 번째가 끈 떨어진 국회의원. 그런데 끈 떨어졌는데 가장 그 끈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데가 뭐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에 월급이 연봉 한 4억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지원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부당한 지원이 다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문재인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임명장을 받았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차기 국회의원 2020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제 그 각종 그 편의를 봤는데 어떠냐? 원래 공공기관 장은 그 직내에 국회의원 같은데 나갈 수 없도록 자기가 이제 의원 면직, 그러니까 사표 내도 받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상직이가 실제로 21대 국회 출마를 위해서 2020년 1월경에 면직 신청서 사표를 냈어. 그런데 공선법 위반 사건이 혐의로 그때 또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실제 구속도 됐죠. 추후에 유죄 확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면직 받아줬고 공천까지 해줬어. 근데 어떠냐? 당시 이게 그 대통령이 사표 안 받아줬으면은 대통령실의 그 공공기관장 관리 방침에 의해서 출마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허가받지 않고 이거 사표 수리할 수 있겠어요? 결국 취임하는데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고 출마하는데도 빨리 그 출마할 수 있도록 사표를 문재인이가 빨리 받아준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출마를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상직이 공천에 개입했는 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이 당장 이상직 사표 받고 공천까지 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 개입 의혹, 민주당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이게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문다에 잡아넣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아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거꾸로 역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하고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해란 말이야. 아, 정말 빡세게 빡치네, 빡쳐. 네. 아, 네. 국민의힘 정말 무능력하다. 진짜. 아유. 국짐당입니다. 국짐당. 진짜. 아유, 정말. 네. 충격. 세 번째. 청와대 감찰관. 민정수석실. 감찰관도 민정수석도 아니고 문재인의 개인 집사였다. 이게 뭐냐고.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냐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야, 이게 진짜 골 때려, 이게. 정말 골 때려. 이게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및 태국 이주 부당 지원 사실 확인.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타이스타젯에 이 서모 씨를 상무로 채용하는데, 이게, 지들은 뭐라고 했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가족의 이주 지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이고, 그리고 이 서모 씨가 받은 금액은 정상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체를 제가 까내비워 줄게요. 이 서모 씨가 어떻게 했죠? 상무로 갔잖아, 상무. 그런데 충격. 그때 타이이스타젯의 사장이 받은 월급에 이 서모 씨가 월급을 얼마나 받은지 아세요? 아니,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보다 상무이사, 그것도 항공에 대해서 히읗도 모르는, 우리 쌍욕으로 지읒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채용해줘서 월급 준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이 공수장에 어떤 내용이었나? 타이이스타젯의 사장이 받는 월급의 2배. 월급을 2배를 줬대, 2배를. 아, 열받는다. 가지가지 하죠, 진짜. 와.